안녕하십니까. 닥터 DNA 피부과 전문의 전병환입니다. DNA 피부과 피부과 전문의 노태경입니다. 오늘은 탈모가 있을 때 어떤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한번 노 원장님과 얘기를 나눠보려고 그러는데요. 탈모의 원인은 어떤 게 있을까요? 원인이라고 하면 이제 너무 다양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결국 그 안에 다양한 질병명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일 많이 아시는 거는 대머리라고 얘기하는 남성형 탈모, 그리고 또 여성형 탈모도 있으시고, 또 많이 접하시는 것 중에 원형 탈모 이런 것들도 있으신데요. 그런 것들이 다 조금씩 원인이 다르세요. 진단을 좀 정확하게 하는 게 탈모에선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결국은 그 모발이 빠지는 패턴이 어떠냐가 사실은 진단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척도가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진행 패턴을 보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탈모에 있어서는. 그래서 원장님 말씀대로 어떤 흐름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믿을 만한 경험이 많은 그런 선생님에게 꾸준히 진료를 보시는 게,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 받고 막 걱정하시는 것보다 계속 체크를 하시는 게 훨씬 좋겠습니다. 사실 외래에서 제일 사실은 많이 볼 수 있는 거는 원형 탈모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피부과에서. 그래서 이 원형 탈모증은 원장님은 어떤 치료를? 원형 탈모증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원인이 제일 큰 게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모발이 원래는 그냥 저희 세포인데 그게 외부 물질인 것처럼 착각해서 모낭을 공격해서 이 친구들이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런 염증 세포들이 모낭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는 치료들을 중점적으로 하게 되는데요. 그 방법은 다양하게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거는 쉽게 쓸 수 있는 스테로이드제입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제를 도포하기도 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조금 도포를 하면 두피가 두껍기 때문에 흡수율이 낮아져서 주사로 모낭 있는 깊이까지 넣어드리기도 하고요. 너무 넓거나 주사를 다 맞으실 수 없는 경우 복용하는 스테로이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최근 제가 논문에서 들은 거는 이제 바이올로직스, 원형 탈모증의 세포 면역학적 기전을 이용해서 그런 패스웨이를 중간중간 차단해서 쓰는 약들이 최근 제가 알기로는 개발이 어느 정도 돼서 임상 시험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 상당히 효과가 있는 거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약들이 이제 조만간에 많이 나올 거니까 이런 원형 탈모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은 기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많은 게 흔히 얘기하는 유전성 탈모증, 남성형 탈모, 대머리, 여자분들한테는 여성형 탈모증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떤 치료의 원칙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실까요? 단계적으로 좀 접근하려고 생각하는 편이긴 합니다. 처음부터 바로 모발 이식부터 권해드리기보다는 좀 부담이 적으신 영양제류, 비오틴이라던가 필수 아미노산들이 들어있는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좀 섭취를 하시도록 안내를 드리면서, 거기에 이제 남성형 탈모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 특이적으로 잘 듣도록 만들어진 거니까 특별한 거부감이 없으신 경우에는 좀 처방을 해드리고 있는 편이고요. 그러면서 여성형 탈모에서는 요새는 바르는 약으로 쓰던 미녹시딜을 복용하는 경우도 꽤 많아져서 좀 같이 처방을 해드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사실 여기 이 미녹시딜이라는 약물에 대한 거는 의사들 간에서도 사실은 써야 된다 말아야 된다 좀 서로 이견이 있죠. 이견이 있는 약물이잖아요. 적절히 사용하면 상당히 효과적인 약물이다. 하지만 약물에 대한 부작용에 대한 것들을 설명을 드리고 승인을 받은 다음에 쓰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탈모가 있는 분들한테 아주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치료법이 이제 모발 이식 있잖아요. 저도 이제 모발 이식 수술을 하고 있는데, 제가 피부과 의사로서 이제 피부 여러 가지 레이저 치료도 다른 것도 하지만 환자의 만족도 면에서 이거 너무 좋아요, 이게 감사합니다란 말을 들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실은 치료거든요. 그만큼 사실은 매우 효과적인 치료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이런 모발 이식이 맞는 키가 되질 수는 없잖아요. 탈모라는 질환 자체가 유전적인 그런, 특히 남성형 탈모, 여성형 탈모에서는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5년 후, 10년 후의 모습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거기에 맞는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환자분이 수술이 맞을지 아니면 약물 치료를 하는 게 더 나중에 10년 후 모습이 더 좋을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가장 좋은 방법이니까 수술을 하자, 이렇게 원하시는 환자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을 설득해서 더 좋은 방법을 유도하는 게 쉽지는 않은 일인데 맞는 키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처럼 경험 많으시고 오랫동안 해오셨던 그런 선생님들 보셨을 때 이거 참 좋지만 이거보다 이쪽이 더 좋을 것 같은데 하시는 경우들, 그럴 때는 또 사실은 그런 경우가 여성형 탈모증인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여자분들 이게 이 정수리 부분에 탈모가 생기면 수술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수술 원하시는 분들이 맞습니다. 많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여자분들은 탈모는 남자처럼 완전히 다 빠지질 않기 때문에 기존 모발 사이에 수술을 하게 되면 기존 모발이 동반 탈락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사실은 수술하기 전보다도 더 힘든 부분 가발을 해야 될 정도로 심한 경우, 결국 나긴 나지만 이 과정이 너무 힘든 경우도 많아서 후회하시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괜히 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다 설명을 해드리고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어서 그런 여러 가지 나타날 수 있는 환자가 원치 않는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상담을 하고 수술을 결정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모발 이식 한다고 생각하면 나는 하고 나면 오늘부터 바로 막 좋아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수술은 있으니까요. 절대 남자분도 최소한 1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머리카락이 길기 때문에 이 자라는 시간이 더 많이 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쌍꺼풀 수술하듯이 이렇게 간단히 할 수 있는 수술은 절대로 아니다. 그런 점을 알고 꼭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마음 급하지 않게 충분히 상의하시고 그 이후의 경과를 생각하면서 진행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모발 이식은 탈모에도 사용할 수 있는 수술이지만 요즘에는 여자분들 그냥 헤어라인을 좀 내린다든지 어떤 미용적인 그런 목적, 사실 헤어라인이 좀 이렇게 좁아지면 좀 젊어 보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도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 면을 좀 고려해서 충분한 상담과 고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탈모의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서 대략 노 원장님과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